책과 문화,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책의 도시. 아름답고 감각적인 도시 풍경이 펼쳐지는 파주시의 문화 랜드마크, 파주 출판도시로 떠나봅니다. 이색적인 건축물들이 가득한 파주 출판도시. 이곳에서는 기획과 편집, 인쇄와 물류, 그리고 유통까지 출판에 관한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는데요. 국내 유일의 문화산업단지로 수백여 곳의 출판 관련 업체뿐만 아니라 책방, 북카페, 갤러리, 박물관들이 들어서 있는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국가가 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이 한반도의 중심에 긴장의 땅에 이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도시는 박물관 같은 도시, 또 도서관 같은 도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도시에서 이 공간을 향유하고 공간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적 공간. 그러다 보면 이게 다른 산업단지처럼 건물 자체나 공간이 주는 힘, 이 장소성 이런 것들 때문에 애초부터 그 좋은 건축가를 모셔서 그 승효상 건축가를 코디네이터로 모셨고, 그분이 전체 도시의 마스터플랜을 짜서 이 그 건물마다 스토리가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마다 이야기가 있는 독특한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어 아름다운 건축 전시장을 보는 듯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책마을을 따라 걸으면서 출판 도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문종 임금님이 여기 우리 이곳을 오셨어요. 그래서 행차하셔가지고 타위한명 금승이라는 곳에 행차를 하셔갖고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와, 여기는 황희 선생님의 뜻을 받들여서 글을 널리 펼쳐라 라는 의미에서, 또 그다음에 여기는 글이 피어나는 곳이다 라는 의미에서 문발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사해 주셨어요. 그 이름이 지금도 이렇게 남아있고요. 그 의미랑 딱 맞는지 여기에 출판도시가 섰지요. 이제 책을 만드는 공간으로서만이 아니라 책을 즐기고 찾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출판도시의 심장부인 아시아 출판문화정보센터. 붉은 철제 외관이 인상적인데요. 이곳의 상징은 15만 권이 넘는 책을 품은 대형 서가입니다. 높이 8m에 달하는 압도적인 서가 높이와 규모에 그야말로 책으로 가득 찬 숲을 걷는 느낌을 주는데요. 종이책을 보존하고 함께 보는 공동의 서재입니다. 지금은 책이 아주 흔한 세상이지만요. 여기는 기증자별로 도서가 20만 권의 책을 보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학자, 지식인, 그리고 연구소에서 기증한 도서를 소장한 공동 서재. 기증자가 평생 읽은 책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어 흥미로운데요. 그들의 삶을 책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기증하신 분들의 책을 보면 그분들의 손때가 묻어 있거나 밑줄 그은 거라든지 어떤 그 책을 보신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게 큰 특징이라고 하실 수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책들의 숲. 이곳에서의 산책은 책으로 지혜를 나눌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 되겠죠. 이쪽에 보시면 이분이 다 이렇게 번역하신 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증하신 분이 지질학을 연구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관련된 책들을 보실 수 있죠.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빼곡하게 책이 채워진 대형 서가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책을 고르고 읽을 수 있는데요. 우리 집 서재에서 책을 보듯이 여유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거대한 규모만큼 다양한 도서가 갖춰져 있는 게 특징인데요. 기증자에 따라 구역이 나눠져 있어 책을 고르는데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1섹터가 가지는 건 개인이나 단체가 어떤 책을 만들었는지 어떤 책을 봤는지를 볼 수 있다면, 이 섹터는 출판사가 어떤 출판사의 정신으로 책을 만들었는지를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출판사의 성격이 잘 드러나 있는 공간이죠. 이렇게 출판사 이름에 첫 자음을 따서 출판사별 서가를 구분해 뒀는데요. 책을 만드는 사람들의 취향과 특색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책을 쉽게 고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할인가로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이제 인간의 삶을 좀 더 깊이 있게 알기 위해서 철학이나 뭐 역사를 배우는 것처럼 이곳에서는 책에 대해서 책이 언제부터 생겼고 어떻게 왜 만들어졌고 어떤 방식으로 책이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곳입니다. 책이 태어나는 곳 파주 출판도시. 이곳에서는 책 한 권이 세상에 나오는 과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문자가 만들어지고 종이가 생겨나고 인쇄술이 발달하는 과정과 작가들이 기획하고 집필하고 책 디자인을 하는 과정 등을 체험할 수 있는데요. 책을 만드는 재미난 상상을 자유롭게 펼쳐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출판사들이 모여있는 출판도시에서도 눈에 띄는 책 박물관이 있는데요. 오랜 세월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의 벗이 되어준 고서와 우리 시대에 만들어진 세계 각국의 양서 등 4만여 권의 책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가장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을 지금 이렇게 전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 마르틴 루터 전집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1551년에서 1559년에 간행된 마르틴 루터 전집 50년대에 나온 책들 12권입니다. 종이책의 위기가 이야기되는 이 시대에 그 자체로 역사가 된 뛰어난 책들부터 동시대에 만들어진 각양각색의 특색 있는 책들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얻는 것은 물론이고요. 책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책은 시집이에요. 시집, 한 시집. 네. 이렇게 해서 요거는 조금 두꺼운 종이에 이렇게 병풍처럼 세워서 볼 수 있도록 접어서 만들었어요. 이것도 영인본인데요. 이제 조선혁명선언이라고 돼 있죠. 요거는 이제 좀 근대로 올라오겠죠. 이제 1921년 상하이에서 신채호 선생이 이제 발표하신 조선혁명선언입니다. 책 박물관 한켠에는 이곳을 만든 출판사를 통해 책을 펴낸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사진도 전시돼 있어 책의 역사를 짐작케 합니다. 파주 출판도시에는 100년도 넘은 옛날 방식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지금도 책을 만드는 활판 공방입니다. 이제는 자취를 감춘 활판 인쇄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더 값싸고 편리한 방식이 나왔지만 옛날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장인들이 있어 가능한 일입니다. 이 나비라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글자 어떻게 돼 나왔나. 그냥 나팔자가 씹어서 저기서 지어서 나오는데. 활판 공방에서 고수하고 있는 활판 인쇄는 납으로 만들어진 활자들의 잉크를 묻혀 종이에 찍어내는 방식인데요. 그 과정을 살펴보면 엄청난 수고가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납으로 활자를 만드는 과정인데요. 활자 주조기에 글씨의 원형을 넣고 납을 녹여 납 활자를 제조합니다. 휴전되고 올라올 때는 교과서를 많이 했어요. 민정과 콘사에서 영원사전, 독일어 사전. 이제 그런 주로 그거죠. 그리고 교과서 주로. 또 밤새는 게 많으니까는 2시, 3시까지 하면 5일치 받아요. 또 일요일치 나가면 3일치를 받아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네? 딴 짓을 그런 거 없거든요, 주는 게. 그냥 이거였는데 항상 그럴 줄 알고 좀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그냥 없어져갖고. 이게 턱이 있는 사람들 뭐 별로 없어요. 다 죽고 하는 사람 별로 여기 계신 분들 저 하시는 분 외에는 별로 없어요. 올해 85세인 권영국 장인. 그가 처음 일을 시작한 것은 1950년이라고 하는데요. 무려 70년 가까이 활판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손을 거친 작업물을 보면 한국 출판 산업의 살아있는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수많은 글자들을 한자 한자 자신의 손으로 판을 짜왔는데요. 띄어쓰기, 행간, 자간 등을 일일이 조정하면서 판을 만드는 조판 작업은 엄청난 인내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합니다. 책 한 권이 세상에 나오기까지의 가치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곳입니다. 조판 작업이 끝나면 인쇄기에 걸어 종이에 찍는 인쇄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고정 인쇄하는 게 아니고 고정 올려. 판을 만들었으니까 한 장 찍어보는 거. 50년 동안 인쇄를 해온 김평진 장인.
이 낡은 인쇄기의 연식도 5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 세월 동안 계속해서 인쇄기에 기름칠을 하고 나사를 조여온 덕분에 마치 새 것처럼 작동하고 있습니다. 풀책 제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인들이 급하게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보세요. 지금 가까이. 잘 만들었죠? 네, 잘하셨습니다. 두께 그대로 뭐 표지 그대로 면지 다 붙여가지고 오케이. 완제품처럼 했습니다. 오케이. 면지하는 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했어요. 네. 사라진 나발자 인쇄를 복원했잖아요. 우리나라가 금속활자의 종주국인데, 그래서 지금 그 작업을 해서 지금 이 결과물을 내가 체크해나가는 걸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케이를 놔야만이 이제 완성물이 나오게 됩니다. 오랜 시간 한자 한자 글자를 만들고 배열하고 찍어낸 활판 인쇄의 결과물이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우리가 자긍심을 가져야 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세계에서 제일 먼저 금속활자를 만든 나라의 어떤 우리가 후손이잖아요. 이렇게 그걸 계승해 나가고 보존하고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한 곳밖에 없어요. 이게 철판도시 할방공방이다. 책을 위한 아름다운 도시 파주 출판도시. 책을 만드는 사람과 책을 읽는 사람들이 함께 책으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국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복합 문화 공간인 파주 출판도시가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랜드마크로 발전하길 기대해 봅니다.